자, 이번에는 우리가 역시 셋 태그를 다시 한번 더 활용을 해볼 건데, 경로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웹 컨텐츠에도 이렇게 리소스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거를 만들게 되면 DAO, DTO 만들고 여기에다가 또 웹 컨텐트 안에다가 우리가 멤버 관련된 JSP들은 회원 관리 JSP들은 이렇게 따로 모으고 또 뭡니까? 게시판 관련된 거는 또 여기에다가 또 폴더를 만들어서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간혹 가다가 JSP가 상대 경로를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면 경로 오류로 인해서 분명히 페이지는 있는데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 처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14장에서 역시 컨트롤 N 해서 JSP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역시 자, 로그인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죠. login.jsp를 역시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JSTL에서 라이브러리,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죠.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 해서, 자, 셋 태그인데 셋 태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 이름을 이제 우리가 요청할 당시에 컨텍스트 명을 우리가 알아내는, 줄 수가 있어요. 아이씨, 왜 이래 안 돼? 컨텍스트 이름, 컨텍스트 이름, 이렇게 좀 긴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거니까 역시 페이지 지시자 중에서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고, 아이고, 야, 이거 아니다 임마. 자, 여기다, 자, 이렇게, 자, 지우고요. 자, 여기에다가 코어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C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폼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기 전에, 요거부터 합시다. 그러면 스크립트 리스로, 스크립트 리스로 우리가 여기에 하나를 선언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역시 아니죠. 이거 할 필요 없잖아. 자, C 태그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set 태그를 이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set을 이렇게 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라고 줍니다. 바를 주고 여기에다가 컨텍스트 패스라고 이렇게 주도록, 패스 대문자였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밸류 속성을 우리가 줄 건데요. 자, 우리가 경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때는, 그때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자, 달러 하고 이렇게 밸류 값을 우리가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하면 이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 리퀘스트 객체를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 하면 컨텍스트 패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경로로 실행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상대 경로나 절대 경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걸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컨텍스트 앞에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뭐 경로 이동이라든지 페이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둬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외우셔서, 저는 이걸 아예 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뭐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컨텍스트 패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로 이동을 할 때 쓰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다 사용돼야 되니까 그러면 뭐 넣어줘야 돼요? 스코프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넣어줘야죠. 아닌가요? 우리가 어제 내장 객체 공부할 때 어플리케이션은 서버가 중단될 때까지 살아있는 놈이다라고 말했죠. 예, 그러니까 스코프를 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줘야 되죠. 그래야 이 컨텍스트 패스는 어디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다 적었나요? 아니, 앞에 보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애드 카트를 하게 돼요. 애드 카트라는 것은 이제 상품 주문을 해서 장바구니에 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샌드 리다이렉트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 죽이고 넘기는 건데, 얘는 아이디가 넘어올 때 이렇게 강제로 보내는 거고, 만약에 자, 우리가 새로운 이제 그 상품이 추가가 됐어. 그래서 세션에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 돌면서 뭐 퀀터티 추가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리스판스 샌드 리다이렉트 해서 이렇게 겟방식으로 보내는 거 하며,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프로덕트가 지금 애드 카트에서 프로덕트가 지금 여기에 같은 폴더에 있죠. 맞죠? 같은 폴더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가 않죠. 경로명 지정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만든 게 없죠. 딴 거에 있는데. 딴 거를 한번 땡겨 볼게요. 자, 잠깐만요. 요거를 웹마켓 이거를 지우고 딴 거를 한 개 땡겨 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완성된 거를 제가 좀 땡겨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자, 웹마켓 이게 요거 말고 D 드라이브에 보면 여기에 제가 웹마켓을 요걸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고, 자, 덮어 쓰고, 그리고 나서 얘를 폴더 선택을 하고, 자, 피니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이거는 제가 거의 다 완성해 놓은 건데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웰컴 파일을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게시판은 아직 조금 덜 완성이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게시판에 접속을 하려 그러면 당연히 뭐 건수가 지금 아무것도 안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글쓰기를 누르면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이제 여기 하면 DB 연동 시켜 놨으니까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되고, 그리고 게시판이나 상품 목록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관리자 계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달리 해놨어요. 그래서 상품 주문을 하고 장바구니 가면 이렇게 있고, 주문하면 이름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등록을 하면 이렇게 영수증까지 발급이 되고 뭐 등등 이렇게 주문 완료하면 주문된다까지 페이지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서 이제 글쓰기를 하게 되면 로그인 했잖아요. 이씨 세션 또 주문 끝나고 나면 세션을 죽여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ABCD 여기에서 이제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게스트가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화면만 보여줘야죠. 근데 상품 목록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상품 등록도 할 수 있고 상품 수정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관리자라면.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드민으로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드민 1125 이렇게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쫙 뜬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하려 그러면 한 번 더 인증을 거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아하, 여기 서버에는 제가 그걸 안 해놨는 것 같아요. 그쵸, 안 해놨어요. 내가 딴 데다가 해놨어요. 여튼 됐고,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여튼 여기에서 제가 보여주려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더 컨퍼메이션에서 주문창을 이렇게 넣었어요.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갔나요? 주문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로그인을 봅시다. 로그인을 멤버즈를 보는 게 제일 낫겠다. 자, 멤버는 지금 다른 폴더죠. 이거하고 지금 다른 폴더예요. 얘는 멤버라는 폴더에 있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이런 얘네들은 전부 다 웹 컨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애드 멤버를 했어요. 근데 애드 멤버를 하는데 자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회원가입을 할 때 어디 있습니까? 여기 폼 태그가 어디 갔나? 폼 여기 있죠. 예, 여기로 가는데 요거는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프로세스 애드 멤버 이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DB 접속하고 이제 에이씨 리절트까지 나왔네. 뭘 보여줘야 되나? 그럼 로그인 멤버 여기 있죠. 자, 이거는 폴더 하나를 빠져나가라는 상대 경로입니다. 맞죠? cd 점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직 상대 경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개념을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이게 지금 내가 S라는 폴더를 들고 있다면 여기서 cd 점점 하면 S라는 폴더를 이제 빠져나가게 돼서 유저즈로 빠지게 됩니다. 아시죠? 예. 네.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런 걸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근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컨텍스트 패스를 넣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때에 따라서는 여기 보면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요. 왜냐하면 꼬이거든요. 막 데이터가 한 번씩. 왜 없고 지랄이야. 보여줄라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보드 리스트 어디 갔나요? 아이 진짜 짠. 요것도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요. 메뉴에 있다. 메뉴. 그래. 메뉴에서 내가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그죠? 예. 여기에서 이제 내가 똑같이 좀 이 웰컴 JSP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안 먹히더라고. 절대 경로도 줘보고 상대 경로도 줘봤는데 다 찾아서 내가 아는 지식을 통틀어서 해봤는데도 안 되길래 제가 이걸로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청하는 리퀘스트 객체가 어느 시점에 페이지가 많으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 요청 처리되는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론 얘는 웹마켓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제가 여기 다 바꿔놨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경로 때문에 문제가 될 때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다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설명이 들어왔네요. 자, 여튼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었죠? 아니 우리가 뭐 하고 있었냐고. 로그인 요거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값을 지금 컨텍스트 패스에다가 저장하는 부분이죠. 맞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한 번만 제일 처음에 스타트 해야 될 뭐 main.jsp라든지
혹은 index.jsp에다가 이렇게 컨텍스트 패스 하나 넣으면 이렇게 넣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경로 지정할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거 제일 먼저 넣고 폴더명 혹은 파일명 적으시면 아주 쉽게 경로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폼 태그 하나 볼까요? 폼 태그를 해서 액션은 움직이지 않도록 자 샵을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역시 p 태그를 하나 이용을 해서 자 id라고 주고요. 여기에다가 input 타입을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역시 타입은 텍스트로 주면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사이즈는 20 정도로 세팅을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BR을 BR 할 필요 없잖아. P가 있으니까. 자 복사해서 이렇게 넣고 자 여기다가 비밀번호 해서 하나 찍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패스워드로 잡아 주도록 합니다. 자 하고 이제 여기에서 submit을 하나 넣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복사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nput 타입을 submit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고요. submit 하고 여기에다가 value 속성에다가 우리가 자 로그인이라고 주도록 하죠. 그러면 로그인 눌러봐야 어디로 이동하는 거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p 해놓고 여기에다가 컨텍스트 패스 값을 우리가 한번 직접 찍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달러 해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했던 컨텍스트 패스 텍스트 패스 값을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자 이렇게 BR 태그를 만들어 주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좀 적을게요. 복사할게요. 자 요렇게 하면 얘가 요렇게 우리가 이거는 가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알겠죠? 물론 페이지 없음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긴 내장 객체의 속성을 사용할 필요 없이 간단한 변수 이름으로 우리가 컨텍스트 패스를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예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보세요. 컨텍스트 패스가 요걸로 나오죠. 그죠? 예, 요렇게 나오고 자, 회원가입하기 하면 역시 보는 건 없지만 자, 여기에 컨텍스트 패스가 올라가 있죠. 맞나요? 예. 요렇게 잘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로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때는 말씀드린 바대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적절히 이용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하나 끊을게요.